안녕하세요. 저는 5분과 5분 마카롱 쿠크 제작 실습과 차이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10학년 김민서입니다. 맨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서부터 베이킹 관련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9학년 도제 배움의 주제는 비정제 설탕으로 건강한 디저트 만들기였는데, 처음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던 베이킹이 분명 도제 배움을 거치면서 제가 몰두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제 진로를 베이킹 쪽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도제 배움 주제 역시 베이킹으로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제처럼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제가 원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디저트 중에서도 굳이 마카롱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 마카롱이 베이킹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도제 배움이야말로 이런 도전적인 과제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집에서 마카롱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디저트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마카롱이 잘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진 디저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것도 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큰 주제 마카롱을 잡고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던 중에 노후분 조리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오븐 혹은 노후분으로 마카롱을 만든다면 무엇이 다를까? 차이점에 관해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분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노후분은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조리법으로 오븐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을 사용해서 만드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카롱에 관련해 제가 조사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카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는 디저트인데, 이렇게 유명하고 대중적인 마카롱이 언제부터 생겨나고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저기 있는 사진처럼 가게에서 파는 것과 흔한 마카롱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카롱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코코아 필링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습은 두 개의 코크 사이에 필링이 샌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크는 프랑스어로 껍질이란 뜻이고 겉이 단단하고 매끈한 형태가 알이나 조개 같은 것을 껍질 같은 조개 같은 껍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코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실습에서 노후분 조리법을 비교대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코크 조리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마카롱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카롱의 종류는 뚱카롱과 코크 프레이크입니다. 일단 뚱카롱은 뚱뚱한 마카롱이라는 줄임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크 사이에 필링 안에 과일이나 과자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든 마카롱입니다. 그리고 프레이크는 코크를 잘게 잘라서 오븐에 다시 넣고 시리얼처럼 만든 과자입니다. 둘 다 공식적인 마카롱의 종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마카롱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다 보니 사람들의 필요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마카롱 버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원데이 쿠킹 클래스에 가서 실습을 해봤을 때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에
그리고 두 번째 실습으로는 오븐과 노오븐 조리 차이점을 했는데요. 그 전문가의 선생님 의견에 따르면 에어프라이 조리 역시 열을 가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노오븐 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카롱은 애초에 열을 가하지 않고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오븐 마카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듯이 오븐은 모양이 반듯하게 나왔는데 에어프라이어에서는 모양이 망가지고 B의 모양도 반듯하게 나오지 못했던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인터뷰인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마카롱은 날씨에 매우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습도 온도가 높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마카롱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안에 필링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과일이 들어간 거면 과일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하루 이틀 뒤면 금방 눅눅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머랭으로 만들면 보관성이 훨씬 뛰어난다고 말해주셨고, 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냉동고에 보관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노오븐으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마카롱은 노오븐으로 가능하지 않은 디저트라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노오븐과 오븐의 주제를 들었을 때 멘토님께서 프렌치 머랭과 이탈리안 머랭 차이점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방법이 다 다르고 보관 방법도 틀리고 맛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머랭과 프렌치 머랭의 차이점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프렌치 머랭과 이탈리안 머랭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렌치 머랭은 가장 일반적인 머랭으로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내는 방법으로 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머랭법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고 새로운 방법 머랭 중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거품이 빨리 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안 머랭은 뜨거운 시럽을 흰자에 붓고 휘핑하는 방법입니다. 물과 많은 양의 설탕을 115도에서 121도까지 끓여서 흰자에 부어 휘핑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프렌치 머랭보다는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프렌치 머랭은 쫀득한 식감이라면 이탈리안 머랭은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머랭이 단단하기 때문에 마카롱주에서 실패율이 낮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습으로는 이탈리안 머랭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븐과 오븐 차이점과 그리고 이탈리안 머랭과 프렌치 머랭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소감은 전문가 멘토님과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안 방식을 처음 알게 되었고 추가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됐습니다. 처음에 설탕 시럽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 어떤 곳에는 높게 나오고 어떤 곳에는 낮게 나와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만들어봤는데 불안한 마음에 빨리 꺼내게 돼버려가지고 머랭이 묽게 나오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머랭으로 마카롱 쿠키 만들기는 실패했지만 이번 기회로 한층 더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만 영상 시청한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그 오븐 온도까지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저희 집 오븐이랑 안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를 보고 뭐든지 따라하지 않고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맞는 오븐에 맞는 온도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카롱을 만들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만들면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재밌는 시간이 돼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도제 배운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이탈리안 머랭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마카롱을 만들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집안에서 마카롱을 만든다는 거의 자체가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도제 배움을 통해서 마카롱 만들어 보게 되어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처음 집에서 마카롱을 만들기 실습해봤을 때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공해서 놀랐고 그리고 이걸 성공하니까 다른 요리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븐과 노오븐 차이점을 알아보려던 게 전문가 멘토님을 만나뵙고 난 뒤로부터 멘토님이 추천해 주신 주제인 이탈리안 머랭과 프렌치 머랭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혼자 했더라면 오븐과 노오븐이라는 주제에서 끝이 났을 텐데 멘토님을 뵈서 이렇게 주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도제 배움을 통해서 제 진로가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진로가 제가 쪽이어서 만들다 보니까 요령도 생긴 것 같고 만들 때마다 주변인들에게 조금씩 나눠줬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커서 제과 제빵 쪽으로 카페를 차린다면 돈만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제 배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여서 굉장히 많이 됐을 텐데 끝까지 발표 잘해준 인서에게 우리 박수 한번 더 보내줄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떨어지는 오후인데 마카롱 너무 먹고 싶네요. 그렇죠? 네, 우리 인서를 위해서 은칠성 선생님께서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네, 마카롱을 전혀 모르는 제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세윤 선생님께서, 김세윤 선생님께서 교사회의 간식을 담당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카롱을 한번 준비한 적이 있어요. 개당 2,000원인가? 굉장히 작은 게 2,000원씩, 병뚜껑만한 게 2,000원씩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의 원성을 엄청 샀죠. 그 전까지 핫도그라든지 핫도그 1,000원이면은 배부르게 좀 먹을 수 있는데 2,000원인데 굉장히 작은 건데 2,000원이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걸 산 거냐 이렇게까지 이제 원성을 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마카롱은 왜 비싼 거예요? 만드는 과정도 좀 복잡하고 재료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약간 마카롱을 뭐 한 5개, 10개씩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민서가 만약에 만든다면 저렴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달걀 1개로 해가지고 조금씩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걸 따라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들어가는 재료들을 조금 더 싼 걸로 해가지고 대중적인 걸로 해서 만들면 저렴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몇 개 마카롱 많이 만들었어요, 이번 연구하면서?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했습니까? 네. 누구한테 좀 그걸 좀 나눠줬어요? 학교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선배들. 근데 왜 그러면은 피드백을 안 받아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 친구들이나 부모님, 가족들의 피드백을 받고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이 피드백 받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본인의 꿈이 또 제과제빵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또 관심도 갖게 되고 확신도 얻게 되고 더군다나 아까 하나 지인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민서를 7학년 때 국어 수업하고 그 이후에 거의 민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얘기하는 거 지금 처음 보는데 와 발표 실력이 진짜 너무나 늘었다. 너무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그 앞에서 예전에는 훨씬 더 좀 수줍게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게 잘 여태까지 연구했던 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발표 실력도 상당히 많이 늘었구나. 부즈뱀이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고맙습니다.